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더욱 불행해지고. 1960년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배우 윤정희 씨입니다. 이보다 젊은 관객들에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로 기억될 겁니다. 시 한 편 쓰는 게 목표예요. 5년간 앓던 치매 증세가 악화하면서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 씨가 새삼 환기시킨 이 치매, 지구상 모든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명이 됐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가 88만 명이 넘는데 아직 치료약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강승환 서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저도 언젠가 결국은 저걸 겪게 되는 날이 오겠죠? 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방심하면 누구나 남의 일이 아닐 것처럼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치매라는 게 대체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까? 뇌 나쁜 물질, 이른바 독성 물질들이 축적이 돼서 예. 뇌세포가 망가지거나 뇌에서 서로 연결돼 있는 뇌 회로망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네. 자꾸 정보를 교류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억을 저장하거나 사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그것이 심해지면은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네. 치매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 병과 네. 치매 이걸 좀 혼동해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네. 이 개념이 좀 어떻게 다른지 좀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누구나 노화가 되면서 조금씩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노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관적 인지저하를 넘어서서 현저하게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알츠하이머 병 진단이 나옵니까? 사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고요. 예. 치매 원인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 단백질들이 베타밀로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들이 예. 계속 쌓이게 되면서 뇌 세포를 망가뜨리고 네. 결과적으로는 뇌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고 네트워크, 이 연결망들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경도인지 장애랑 치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예. 일상적인 생활 다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라면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난 어디에 있는지, 예.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근본적인 자아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원인에 대한 병명이고 네, 네. 그것이 이제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증상을 일컫는 용어가 네. 경도인지장애, 치매 네.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마치 이제 암처럼 이제 경도인지 장애 치매는 1기, 2기, 3기, 4기 네. 이런 거고 알츠하이머 그거는 이제 뭐 간암, 폐암 같은 암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 보통 이런 치매가 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 보통 MRI로 찍으면 뇌 그 사진상으로도 그런 게 정확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네. 나빠졌는지가?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MRI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망가지는 양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사진에서처럼 오른쪽에서처럼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돼서 뇌 주름 사이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네. 저 가운데 부분도 구멍이 굉장히 커져 있죠. 올해는 저기 이제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고 나가는 작은 방인데 예. 이제 쪼그라들면서 저것도 굉장히 확장돼서 전반적인 뇌 조직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저렇게 조직이 줄어들면 결국 주의력, 뭐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게 다 감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 처리하는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네. 것이죠. 그럼 그 나쁜 단백질을 쌓이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쁜 단백질을 쌓이게 하는 그 위험 인자는 뭡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뇌에서 그 단백질이 쌓이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것이 만성적인 염증과 면역 반응들의 그 결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물질들이 뇌에 자꾸 스며들게 되면은 예. 그런 면역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나쁜 물질이 어디서 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속에서 축적돼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 그리고 네. 흡입되는 여러 가지 유해 가스들 더 나아가서는 장에서 이제 그 미생물들의 불균형이 나와서 예. 나쁜 미생물들이 자꾸 안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면 네. 그것이 흡수가 돼서 뇌가 자꾸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치매 환자 추이를 보니까요. 88만 명은 넘었습니다.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요. 네.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제 1명 네, 네. 꼴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 말고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만의 어떤 독특한 패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점점 치매가 진단되는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치매가 그냥 나이만 먹어서 예. 고령화가 돼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것은 OECD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75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치매가 증가를 해서 75세 이상의 치매 환자들은 예.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성별은 어떻습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량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네. 한 어느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되나요? 평균 2,1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된다고 그러고요. 예. 기대 여명, 즉 치매를 진단받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가 보통 네. 평균 한 10년 정도를 봅니다. 어. 그러면 치매가 한번 걸리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네. 2억 이상의 사회 경제적 비용들이 이제 지출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뭐 나이와 성별에 따른 우리만의 또 패턴이 있고 비용도 많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왜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에 더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은 사실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 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지만 네. 폐경이 되고 나면은 그런 이제 보호인자들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치매를 네. 유발할 수 있는 좀 그런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이거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치료약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런 네,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치료약이 효과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치매라는 게 그거 이제 몇 명이나 걸려 하는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치료제 개발이 왜 이렇게 더딘가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가요? 일단 이 뇌라고 하는 것이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필터로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해 물질이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예. 이 뇌 안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혈뇌 장벽의 필터를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많은 농도를 전달하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유병률은 높아지는데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방만이 살 길인 것 같은데 네, 경도 인지 장애 아까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그 피라미드에서 경도 인지 장애에서 이제 치매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예방하려면 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인지 기능을 자꾸 뇌를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근데 점점 요즘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기억하지 않고 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보를 인스턴트식으로만 얻게 되기 때문에 네. 자꾸 뇌의 맷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어지는 것이죠. 뇌 맷집을 키워라. 네. 뇌 맷집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손도 많이 쓰고 왜냐하면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새로운 손 동작을 익히게 되면 하려면은 예. 뇌를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사물을 잘 관찰하고 네. 뭔가를 기억하고 예. 근데 어딜 가더라도 길을 기억하고 갑자기 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쓰지 말고 네. 자기가 먼저 길을 머릿속에서 이제 그리고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흔히 우리가 고스톱을 치게 예. 되면 우리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떤 게 도움이 된다고요? 고스톱이요. 아, 고스톱이요? 네. 혹시 고스톱 즐기시는지? 저희 부모님들이 좀 가끔 즐겨 하시긴 하는데 네. 고스톱이 뭐 치매 예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고스톱은 소위 말해서 패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오픈이 되었을 때 어떤 무늬의 그 카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갖고 있을지를 네. 내가 예측하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펜은 기억하는데 뒤집어 놓으면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방심하면은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앵커님께서는 혹시 어떤 지금 변화가 있는지. 아직 저 정도 기억하는 아이는 됩니다. 두 번째 거 저거 아닌가요? 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평소 때 고스톱을 좀 즐겨 하시는 주로 어떤 이미지 패턴 이런 네, 거를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이런 어떤 게임 같은 것도 좀 네, 도움이 될 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운동과 네. 평소 뭐 취미생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거 아닐까요? 네.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 네. 어떤 것 좀 많이 추천을 해주십니까? 사실 뇌도 우리 먹는 음식을 가지고서 뇌 조직이 계속 거듭나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한데 예. 첫 번째는 한국의 전통 식단, 소위 말해서 지중해식 식단이 대표적인 치매 예방 식단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우수한 게 한국의 전통 식단입니다. 네. 통곡, 현미 통곡을 기반으로 한 네. 전통 식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한국인들 또 치맥 많이 즐겨 하시는데 사실 이게 치맥은 이렇게 튀김 옷들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튀김 옷은 벗겨내고 아. 그다음에 이제 염장하지 않은 네. 지금 닭가슴살 중심으로 네. 닭고기를 드시는 거는 치매 또 예방이 도움이 많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통곡물 그리고 네. 고단백질 식단으로 네. 좀 건강하게 좀 노후를 맞이하라는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승환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